차정원과 주하늘은 서점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둘이 우연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오래 서로를 그리워했어서 그날은 우연이 아니라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주하늘이 낸 여행 칼럼 책을 사러 들어간 차정원은 계산대로 가기 전 표지를 한 번 더 쓰다듬었고요. 이 사람은 잘 살아서 돌아왔구나, 그걸 확인하는 손끝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낮게 불렀습니다. 정원. 차정원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숨을 한 번 삼켰고 주하늘은 웃는 척을 하다가 눈이 먼저 젖어버렸습니다. 둘은 딱 한 걸음만 다가가면 안길거리에서 멈춰섰는데요. 오히려 그 멈춤이 더 뜨거웠어요. 차정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책 잘 팔려? 주하늘이 웃었습니다. 너 한 권 사러 왔으니까 오늘은 베스트셀러지. 그 말에 차정원이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고 주하늘은 그 웃음에 무너졌습니다. 둘은 바로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서점 안에서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결국 주하늘이 먼저 제안했어요. 떡볶이 먹을래? 차정원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이 몇 년치 안 보였고요. 몇 년치 사랑이었습니다. 둘은 서점 근처 분식집 구석자리에 앉아 떡볶이를 먹으며 그동안 서로를 어떻게 살렸는지, 어떻게 버텼는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다시 여기까지 왔는지 말로는 다 못 담길 만큼 뜨겁게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정원은 젓가락으로 떡을 집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나 너 떠난 다음에 같이 가려고 했잖아. 주하늘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고요. 차정원은 담담한 척했지만 목소리 끝이 떨렸습니다. 근데 보육원 애들이 내가 갈 수 있게 안 놔주더라. 주하늘이 웃으면서도 눈이 흔들렸습니다. 애들이 안 놔준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안 놔준 거야. 차정원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대답하려다가 갑자기 눈을 내리깔고 말했습니다. 나 사실 행복하면 불안했어. 내가 행복할 자격이 있나 싶어서. 주하늘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차정원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원아,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행복을 선택한 사람이야. 그 말이 차정원 가슴을 세게 쳤고요. 차정원은 고개를 들었다가 참았던 감정을 결국 흘려버렸습니다. 울음이 아니라 묵은 숨을 토해내는 느낌이었어요. 주하늘은 해외에서 도망처럼 떠났다가 결국 돌아오기 위해 떠났다는 걸 차정원에게 설명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것도 쓰지 못했대요. 호텔방에서 창밖만 보다가 펜을 잡았다가 내려놓고 그러다 어느 날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고 문득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다들 목적지가 있는데 난 목적지가 없더라. 그때부터 주하늘은 목적지를 만들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행지를 소개하는 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삶을 다시 설계하는 글이었고요. 그 글의 마지막에 늘 한 문장이 남았대요. 정원은 지금도 누군가를 살리고 있을까? 차정원은 그 말을 듣고 코웃음 치듯 웃었습니다. 나? 살리는 건 무슨? 애들이 나를 살려. 주하늘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는 그게 내 방식이잖아. 너는 누군가를 살리면서 내가 살아. 그리고 주하늘은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나는 너를 살리고 싶어서 돌아온 거고. 차정원은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진짜 이름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훔치지 않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군가의 공포를 이용하지 않고요. 대신 매일 밥을 먹이고 손을 씻기고 열이 나면 밤새 지켜주고 울면 다독이고 잘못하면 혼내고 다시 안아주고 그런 사소한 반복이 차정원을 사람으로 붙잡았어요. 차정원은 자신도 모르게 예전 말투가 사라지는 걸 느꼈대요. 날카롭게 상대를 찌르는 말 대신 괜찮아, 다시 하면 돼 같은 말이 먼저 튀어나왔고요. 그게 처음엔 낯설어서 더 무서웠대요. 나 이렇게 착해지면 또 누가 날 이용할까봐. 그 말에 주하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용 못해. 내가 내 옆에 있잖아. 차정원은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새로웠습니다. 예전엔 옆이 늘 위험했거든요. 가까울수록 배신이 쉬우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가까울수록 안전해지는 관계를 차정원은 처음으로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떡볶이를 다 먹었을 때쯤 주하늘이 계산하려고 일어났는데요. 차정원이 주하늘 손목을 잡았습니다. 하늘아. 주하늘이 돌아보자 차정원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주하늘은 짧게 웃었습니다. 너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 여기서. 나랑. 그리고 주하늘은 더 이상 참지 않고 차정원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큰 키스도 아니고 과시도 아니고요.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라는 입맞춤이었는데 그게 차정원을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의 셔츠 자락을 꽉 잡고 속삭였어요. 이번엔 나 도망 안 갈게. 주하늘은 차정원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나도 혼자 안 둘게. 그날 이후 둘은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만났어요. 너무 빨리 뜨거워지면 그 뜨거움이 또 무너질까 봐서요. 그런데 이상하게 조심하려고 할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일상을 선물했고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집을 만들어줬어요. 주하늘은 책 홍보 일정 때문에 바쁘다고 했지만 사실 바쁜 건 핑계였고요. 주하늘은 차정원이 사는 동네를 매일 지나가며 보육원 앞을 한 번씩 봤습니다. 차정원이 창문을 닫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놓였거든요. 차정원은 그걸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너 왜 자꾸 이쪽으로 와? 주하늘은 능청스럽게 대답했어요. 여기가 교통이 좋아. 차정원이 거짓말이라고 웃으면 주하늘은 응, 거짓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둘은 거짓말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이었는데요. 지금은 거짓말을 웃음으로 끝낼 수 있는 사이가 된 게 기적 같았어요.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조용히 반지를 내밀었어요. 화려한 프로포즈도 사람들 앞에서의 이벤트도 없었습니다. 대신 주하늘은 차정원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정원아, 너는 늘 누군가를 지켜. 이제는 나도 지킬 차례야. 나랑 결혼해. 차정원은 순간 나 결혼 같은 거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왜냐면 주하늘 표정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진지함은 조종이 아니고 소유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었어요. 그저 선택이었습니다. 차정원은 눈을 깜빡이며 웃었습니다. 나 결혼식 싫어. 주하늘은 바로 대답했어요. 안 해도 돼. 차정원은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너랑은 하고 싶어. 주하늘은 그 말에 숨을 멈췄다가 차정원을 안았습니다. 그날 차정원은 오랜만에 마음이 완전히 풀렸고요. 주하늘은 오래 참았던 행복을 드디어 제대로 잡았습니다. 한편 주영채와 진세훈 이야기도 달라졌습니다. 둘은 한 번 무너지고 나서 그 무너짐을 서로 탓하기보다 같이 책임지는 쪽으로 성장했어요. 주영채는 예전처럼 상대를 찌르는 말로 버티지 않으려고 했고요. 진세훈은 예전처럼 자기 자존심을 이유로 상대를 방치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둘은 딸을 낳은 뒤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주영채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이용이 아니라 보호하려고 마음먹었고 진세훈도 처음으로 누군가를 통제가 아니라 지지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주영채는 딸을 품에 안고 중얼거렸어요. 나 이번엔 뺏는 엄마 말고 만들어주는 엄마 할래. 진세훈이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옆에서 못 흔들리게 잡아줄게. 주영채는 예전 같았으면 비웃었을 텐데요. 이번엔 비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울컥해서 말했다가 또 바로 퉁명스럽게 덧붙였어요. 근데 너 약속 어기면 진짜 죽는다. 진세훈이 웃었습니다. 그래. 근데 이번엔 진짜 안 어길게. 주영채는 디자인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학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봐, 과거를 떠올릴까봐, 쟤는 결국 같은 시선을 받을까봐요. 그런데 주영채는 딸을 위해서라도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세훈도 주영채를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 내가 바뀌고 있다는 게 증거야. 주영채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툴툴댔습니다. 나 부끄러워한 적 없는데? 진세훈이 바로 받아쳤어요. 그럼 더 잘 됐네. 앞으로도 부끄러워하지 마. 주영채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지만 그날 밤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원단 샘플을 만지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오래전에는 남의 걸 뺏어야 살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이제는 내 걸 만들면 산다는 걸 처음으로 믿어봤거든요. 주영채는 결국 작은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았어요. 첫 제품은 딸을 위한 작은 원피스였고요. 내 딸이 입었으면 하는 옷을 만들다 보니 이상하게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옷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영채는 브랜드 이름을 고민하다가 한밤중에 진세훈을 깨워 물었습니다. 야, 너나 진짜 사랑해? 진세훈이 잠결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주영채가 다시 물었습니다. 얼마나? 진세훈이 대답했습니다. 너가 나를 버릴까봐 무서워할 정도로. 주영채는 그 말에 잠깐 멈칫했는데요. 그 멈칫이 바로 진짜였습니다. 주영채는 아무 말 없이 진세훈 이마를 한번 툭 쳤습니다. 그럼 됐어. 나 브랜드 이름 정했어. 진세훈이 눈을 비비며 묻습니다. 뭔데? 주영채가 말했어요. 리플리. 진세훈이 웃으려다 멈췄습니다. 주영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나로 돌아온 증거로 쓸 거야. 진세훈은 그 말이 너무 멋있어서 이번엔 제대로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의미를 바꾸면 그게 내 거지. 주영채는 눈을 굴렸지만 그날 이후 브랜드는 조금씩 커졌습니다. 그리고 주영채는 처음으로 성공을 남의 불행 위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구 실장은 더 캐피탈 회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구 실장이 줄을 잘 섰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구 실장은 이번엔 줄이 아니라 판을 읽었습니다. 구 실장은 돈의 냄새가 아니라 사람의 흐름을 봤어요. 더 캐피탈은 앞으로도 흔들릴 일이 많았지만 구 실장은 흔들릴수록 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우린 돈을 벌되 목줄이 잡히는 돈은 안 받습니다. 직원들이 처음엔 놀랐는데요. 신기하게도 그런 원칙이 더 캐피탈의 신뢰를 만들었고
결국 더 큰 거래를 가져왔습니다. 구 실장은 회장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진태석 같은 방식은 오래 못 가. 오래 가는 건 시스템이지. 구 실장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현실이 이번엔 누군가의 목숨을 밟는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덜 더러운 현실로 움직였고 그게 구 실장에게는 최고의 성장 같았습니다. 황 실장과 조미향은 정말로 같이 식당을 하며 살았습니다. 황 실장은 늘 그림자에서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조미향은 황 실장을 그림자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야, 너는 꼭 그렇게 숨어서만 살아야 돼? 황 실장은 말이 없었고요. 조미향은 계속 잔소리를 했습니다. 손님이 너 무서워해. 웃어. 웃으라고. 황 실장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했어요. 나 웃는 법 잘 몰라. 조미향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하루에 한 번만. 황 실장은 그 말이 이상하게 목이 막혔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하루를 약속하는 일이 황 실장 인생에는 없었거든요. 황 실장은 죄책감으로 조미향을 돕기 시작했지만요. 어느 순간부터는 죄책감이 아니라 마음이 됐습니다. 조미향이 뒤늦게 그걸 알아차리고 툴툴댔어요. 야, 너나 좋아하지? 황 실장이 대답을 못하자 조미향이 더 쏘아붙였습니다. 대답해. 황 실장이 아주 작게 말했어요. 응. 조미향이 그제야 웃었습니다. 늦었어. 나도. 둘은 큰 로맨스가 아니라 같이 밥을 해먹고 같이 장을 보고 같이 문을 닫고 같이 피곤해하고 그런 생활로 사랑을 만들었습니다. 황 실장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옆에서 평범하게 살아봤고요. 조미향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 옆에서 도망가지 않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차정원과 주하늘은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결혼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결혼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결혼은 둘이 둘에게 하는 약속이었고요. 차정원은 보육원 아이들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결혼하면 우리 버려? 라고 물었고요. 차정원은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차정원은 바로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버리긴 뭘 버려. 너희는 내 사람들이야. 그 말이 차정원에게도 선언이었어요. 나는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주하늘은 그 장면을 멀리서 보고 있었는데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바로 차정원에게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주하늘은 그 대신 조용히 아이들 간식을 챙겼습니다. 아이들이 주하늘을 아저씨라고 부르자 주하늘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아니고 하늘이.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하늘이 아저씨. 주하늘이 그건 또 뭐야 하고 웃는 그 순간 차정원은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겠다. 피로 묶인 가족 말고 선택으로 묶인 가족이요. 주하늘의 책은 생각보다 반응이 컸습니다. 사람들은 여행 이야기인 줄 알고 샀다가 사실은 살아남는 이야기라서 울었다고 했어요. 주하늘은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늘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여행을 쓴 게 아니라 돌아오는 법을 썼습니다. 기자가 어디로 돌아오셨나요? 라고 묻자 주하늘은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사람에게요. 그 말이 기사로 나갔고요. 차정원은 그 문장을 보고 혼자 웃다가 혼자 울었습니다. 주하늘이 사람에게 돌아왔다고 말한 그 사람은 결국 차정원이라는 걸 차정원은 알았거든요. 진세훈은 과거의 죄와 상처 때문에 완전히 빛으로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세훈은 주영채와 딸을 지키기 위해 덜 어두운 선택을 계속했습니다. 진세훈은 주영채가 브랜드를 시작할 때 투자자들이 접근하면 먼저 막았어요. 돈이 쉬우면 대가가 따라옵니다. 우리는 천천히 갈 겁니다. 주영채가 야, 우리 가난해도 돼? 라고 물으면 진세훈은 대답했습니다. 가난한 건 싫은데 더러운 건 더 싫어. 주영채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 진세훈에게 말했어요. 너 이제야 사람 됐네. 진세훈이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너도. 주영채는 나 원래 사람이었거든. 하고 버럭했지만 그 버럭이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영채는 상대를 찢어서 버티지 않았거든요. 함께 버티는 쪽을 택했으니까요. 결혼식 날 차정원은 드레스를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고요. 보육원 아이들이 꽃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울지 마. 라고 소리치자 차정원은 웃으면서도 울었어요. 주하늘은 차정원을 보자마자 눈이 붉어졌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다가가 속삭였어요. 나 결혼식 싫다면서 왜 이렇게 떨려? 주하늘이 대답했습니다. 너랑 약속하는데 안 떨리면 그게 더 이상하지. 둘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하늘이 말했어요. 정원아, 나는 너를 소유하지 않을게. 대신 너를 지킬게. 차정원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아, 나는 너를 이용하지 않을게. 대신 너를 믿을게. 둘이 서로에게 한 약속은 이 드라마가 처음부터 끝까지 갈망하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소유하지 않고 누군가를 이용하지 않고
그저 선택하고 지키는 사랑. 그게 가능하다는 증명. 결혼 후에도 차정원은 보육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과 함께 보육원 근처로 집을 구했고요. 주하늘은 다음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요. 원고 첫 줄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떠나는 일이 아니라 돌아오는 일이었다. 차정원은 그 원고를 읽고 주하늘에게 말했어요. 또 나 때문에 썼지? 주하늘이 웃었습니다. 너 때문에라기보다 너 덕분에. 차정원이 그 말이 더 부담되라고 투덜거리자 주하늘은 차정원의 이마에 다시 한번 입을 맞췄습니다. 부담 느끼지 마. 그냥 같이 살아. 차정원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같이 살자. 황 실장과 조미양 식당은 소문이 났습니다. 맛있기도 했지만요. 그 집엔 이상하게 안전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조미양이 손님들에게 많이 먹고 가요. 하고 소리치면 황 실장은 멀리서 조용히 물을 채워줬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남편분이세요? 라고 물으면 조미양이 남편 비슷한 거. 라고 대답했고요. 황 실장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조미양은 그 웃음을 보면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 이제 진짜 살고 있네. 황 실장은 어느 날 조미양에게 말했습니다. 나 너 만나서 벌 받는 줄 알았는데. 조미양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뭘? 나랑 사는 게 벌이야? 황 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벌이 아니라 처음 받는 상이야. 조미양은 그 말을 듣고 괜히 눈이 시큰해져서 황 실장을 등으로 툭 쳤습니다. 야, 이런 말은 예고하고 해. 나 울면 손님 다 봐. 황 실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오늘 장사 끝나고 울어. 조미양은 미쳤냐라고 했지만 얼굴은 웃고 있었습니다. 구 실장은 더캐피탈 회장이 된 뒤 첫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누군가의 비밀 위에 수익을 세우지 않습니다. 과거의 더캐피탈을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선언이었고요. 직원들은 속으로 가능할까 싶었지만 구 실장은 정말로 그 길로 갔습니다. 단기 수익이 줄기도 했지만 장기 신뢰가 쌓였고요. 그 신뢰는 결국 더 큰 돈을 끌고 왔습니다. 구 실장은 혼자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진태석이 남긴 건 공포였고 난 공포 말고 기준을 남길 거야. 구 실장은 선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요. 최소한 짐승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지 않기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 변화도 이 세계에선 기적이었어요. 마지막 장면은 그 후 몇 년이 흐른 뒤로 이어져도 좋습니다. 주하늘은 여행 칼럼니스트로 자리 잡았고요. 차정원은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작지만 단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영채는 자기 브랜드 첫 쇼룸을 열었고요. 진세훈은 무대 뒤에서 조용히 딸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주영채가 무대에 오르기 전 진세훈에게 물었습니다. 나 떨려. 진세훈이 대답했어요. 떨려도 돼. 이번엔 내가 내 걸 만드는 날이잖아. 주영채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대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주하늘과 차정원이 쇼룸에 들어왔고요. 차정원이 주영채를 보고 말했어요. 영채야, 너 진짜 해냈네. 주영채는 잠깐 눈이 흔들렸다가 예전처럼 공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 이제 뺏는 거 안 해. 차정원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 멋있어. 주영채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어요. 근데 너도 멋있거든. 보육원. 너 진짜 이상해. 차정원이 웃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이상한 게 나한텐 제일 정상 같아. 주하늘이 그 대화를 듣고 조용히 차정원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 손을 잡고 더 꽉 쥐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정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주 마지막, 주하늘은 책 한 권을 차정원에게 건넵니다. 새 책이었고요. 차정원이 표지를 보며 묻습니다. 제목이 뭐야? 주하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돌아오는 사람. 차정원이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나 또 주인공이지? 주하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근데 이번엔 내가 상처로만 나오지 않아. 너는 사랑으로 나와. 차정원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하늘아. 나 너 만나서 진짜 살아. 주하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정원을 꼭 안았고요. 차정원은 그 품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편해졌습니다. 그게 결말이었습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결말이 아니라요. 사람이 사람으로 돌아오는 결말. 그래서 마지막 화 이후의 이야기는 이렇게 남습니다. 둘이 뜨겁게 사랑하고 결혼하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에게 돌아오면서요. 악과 공포가 끝난 자리에서 결국 살아남은 건 사랑이었더라고요.